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자, 옆사람 깨워주세요. 앞사람, 옆사람 깨워주세요. 자, 일어나. 정신 차리시고. 자, 우리 지금 새로 시작해서 배웠던 거, 이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의 확률이야? 자, 말로 해봐. 시작. B가 일어났을 때 처음 해봐. 다시. 시작.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계산해? 확률분의 확률로 써볼까? 여기 뭐 들어가? B B가 들어와 여기. 그 다음 위에는 P. A 그냥 A가 아니야. 얘는 요렇게 일어난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가 P, A바 B랑 B바 A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예요. 그런 얘기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곱셈 정리가 있었어. 그치? 법칙이야 곱셈 정리가 있었어. 그래서 그때는 뭐였냐면 주어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A 교 B는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우리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다? 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P, A에다가 곱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 이 뒤에 누가 붙어야 돼? P. 그렇지. B바 A가 붙어야 돼. 이게 달라. 왜? 요게 밑으로 가서 분모에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할 거 생각하고 제가 곱해주는 거고. 아니면 P, B를 곱할 수도 있어. 그럼 여기 뒤에 뭐가 붙어야 돼? P. A 바 B. 요게 이렇게 붙는 요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곱셈 정리가 되고, 이거는 이 식도 잘 알아야 돼. 식으로 푸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때 뭐 했어요? 초콜릿 이거 꺼내는 거 했지? 호두 초콜릿, 아몬드 초콜릿이었나? 아무튼 뭐 그 초콜릿 꺼내는 것처럼 첫 번째 누가 이렇게 초콜릿을 꺼내고 먹어버렸어. 그러면 두 번째 애가 와가지고 초콜릿 꺼낼 때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야? 그치, 거기 영향을 받았어. 그치, 전체 초콜릿 하나 줄었을 거고, 앞에 애가 호두를 먹었는지 아몬드를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에 따라 또 얘기가 달라지고, 그치?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받는 요런 사건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오냐면 이제 배울 거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에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사건의 독립을 얘기할 건데, 선생님이 사건의 독립을 오늘 처음 얘기한 게 아니야. 앞에서 다른 거 배울 때 야 뒤에 가면 이런 거 나와서 헷갈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혹시 찬이야 뭐 얘기했을까? 제 머리는 왜 오늘 다 저렇게 됐어? 번개 맞은 것처럼? 머리 볼륨이 대단한데?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나? 야 씨, 나는 드라이를 아무리 해도 저렇게 안 떠. 머리가 어떻게 한겨? 부럽다 야. 자, 독립. 앞에서 뭐 배울 때 우리 독립 얘기했어? 정신 차려. 그래도 배반 사건 얘기할 때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얘들아 좀 구분을 해야 돼. 배반 사건은 그럼 또 뭐야? 교집합이 없는. 그렇지. A하고 B하고 곱사건이 공사건이야. 그런 얘기 없는 거야. 겹치는 게 없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배반 사건이야.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서 뒤에 독립이 나올 건데, 독립도 그렇고 배반도 그렇고 이렇게 마음으로 읽고 판단하지 마 뭐 이런 얘기 했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독립, 도대체 그럼 독립은 뭐냐? 네, 독립은 왠지 우리가 독립 그러니까 뭐 경제적 독립, 아니면 근데 20살 넘으면 이제 독립할 거잖아, 그치? 뭐 그런 거 생각나겠지만 그런 감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어떤 게 독립이냐면, 너네 있지, 이거 보면 깜짝 놀랄걸? 요거 있지? 이거 다시 한번 읊어볼까? 이거 똑같은 거 하지 말고 딴 거 할까? 딴 하는 거 하자. 얘를 똑같은 거 하지 말고 요걸로 할게. 요걸로 할게. 자, 이제 이 사건은 어떤 확률인지 얘기해봐. 시작!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나는 거. 그렇지.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가 A하고 B가 서로 독립인 사건이면 뭐하고 이 결과가 똑같아야 되냐면, 뭐가 똑같을까?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이게 독립이야, 얘들아. 이게 독립을 얘기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이야?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하고 그냥 B 사건 혼자 단독으로 일어난 거랑 똑같으면 A가 B에 영향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못 준 거지. 안 준 거지, 그치? 이럴 때 우리가 독립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알고 있어야 돼. 아니면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지. 아까 쓰려다 말았던 요거. 그럼 여러분, 얘는 누구랑 똑같으면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A, B가 P. 그렇지. B가 먼저 일어나는 어떤 사건인데 걔가 A 사건에 영향을 못 준 거야. 그러니까 A는 그냥 A야. 그냥 자기 마이웨이로 간 거야. 이럴 때
우리가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독립을 검증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립의 의미가 담겨 있는 식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주로 검증은 어떻게 하냐? 독립은 영향을 안 주는 거? 읽어보고 영향을 안 주게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얘를 독립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식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와요. 여기서 와. 여기 있어버려. 옆에 있어버렸어. 자, 어떻게 돼요? P, A, 교, B를 내가 계산을 할 때 여러분, 선생님이 만약에 P, A에다가 원래 같으면 곱하기 뭐 해야겠어? P, B바에 그렇지. B가 A가 되는 거지. 근데 금방 얘기했지만 우리 A하고 B하고 독립인 상황이면 B가 A가 누구랑 결국엔 똑같아? 그렇지. P, B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곱사건의 확률이 진짜 찐 계란계의 곱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독립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1번이라고 하는 요 의미도 알고 있어야 돼. 저것도 모르면 안 돼. 얘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로 독립을 검증하는 식은 요 2번 식이야. 이걸 가지고 검증을 할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간다? 교과서로 가서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되게 쉬워요. 앞에서 우리 아까 초콜릿 먹은 거 얘기했었지. 그래서 은지가 초콜릿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민규가 초콜릿을 먹을 거야. 근데 봐봐. 처음에 선생님이 초콜릿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었어. 그러면 민규가 뽑을 때는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그치. 그럼 이런 건 독립이 아니겠지. 근데 어떤 건 독립이 되냐면 선생님이 초콜릿을 뽑았어. 와 아몬드.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 그리고 나서 민규가 와서 다시 뽑아. 자 그럼 얘는 전체 초콜릿 개수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아몬드 초콜릿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호두 개수도 안 바뀌었잖아. 그치? 그럼 이럴 때는 앞사건이 주사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서 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요 예제 1번 밑에 있는 문제 1번은 선생님이 안 풀 거예요. 숙제예요 여러분. 자 똑같아. 자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인 거 A, 소수인 거 B, 6의 약수인 거 C 이렇게 해놓고, 야 A, B 독립이니? A, C 독립이니? 여기 문제 없지만 B, C 독립이니? 물어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런 거 이제 우리가 검증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 방금 조그맣게 한번 다시 써볼게. 독립을 확인하는 식 뭐였어요? 독립의 의미가 담겨있는 식. 뭐랑 똑같으면? P A바 B가 뭐랑 똑같으면? 그치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어. 그 다음 아니면 B가 A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가 누구랑 똑같으면? 그치 이렇게 똑같으면. 근데 이거는 검증할 땐 잘 안 써. 우리가 저 검증식은 주로 얘로 많이 한다 했어. P,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진짜 어떻게 구할 수 있을 때? A와 얘의 곱으로 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요 2번을 가지고 주로 확인을 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 A와 B가 궁금하다 그러면 선생님은 요 식이 만족하는지 한번 통과시켜보면 돼. 한번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A, B, 그 다음에 A, B 이런 거 따져야 되니까 선생님 여기다 쓸게. A 사건 여기다 써놓자. 주사위 던지고 있어요. 나오는 수가 짝수인. 그럼 짝수인 거 뭐 있어? 2, 4, 6. 그럼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자 그럼 B. B는 무슨 사건? 소수 어떤 거? 2, 3, 5. 이렇게. 그 다음에 C. 얘는 뭐야? 6의 약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얘네들의 확률을 따지는 거야.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자 주사위 하나 던지고 있는 상황이랑 전체 경우의 수 6분의, 자 A와 B의 공통된 사건의 경우의 수 몇 개야? 공통된 거 뭐 있어? 2 하나만 있어. 그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PA 얘도 주사위 굴리고 있으니까 6분의 A 사건의 경우의 수 뭐야? 세 가지. 2, 4, 6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6분의, 자 이번에 B 사건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얘네들의 곱으로 이걸 만들 수 있나 선생님 지금 궁금한 거야. 알겠지? 자 이거 만들 수 있어? 식 통합해? 이건 돼? 안 된대. 말도 안 돼 이거.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상황이냐면 독립이 아닌 거야. 자 우리 독립이 아닌 걸 뭐라고 부른다? 종속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아까 선생님 앞에서 설명할 때 이걸 말을 안 해줬어. 독립이 아닌 걸 종속이라고 해.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A와 C도 한번 해보자. 그럼 이번에는 검증식이 어떻게 생길 거냐면 A 교 C를 계산할 수 있는가? 누구로? PA와 C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가? 이걸 보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볼 수 있는가? 자, 그러면 A와 C의 교집합. 야, 여기 주사위 던지고 있으니까 6분의 다 똑같아. A와 C 교집합 몇 개 있어? 뭐 있어? 어려워? 2하고 6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가지? 2가지. 자, PA는 6분의 아까 뭐였어? 3가지. PC는 6분의 4. 야, 이거 되냐? 오, 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통과한 거지. 그치? 그럼 얘네 A하고 C는 무슨 사이가 되는 거야? 독립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다. 자, 선생님이 아까 그 독립에 대한 이제 정의 얘기해줄 때, 처음에 개념 설명해줄 때 빠뜨린 얘기가 하나 있어서 마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A와 B가 독립이야. A와 B가 독립. 이제 문제에서도 봐. A와 B가 독립일 때 그러면서 막 문제를 내기도 하거든. 자, A와 B가 독립이면 여러분 여기에 세트 메뉴, 딸린 메뉴가 있어요. 알겠지? 뭐가 있냐면 A와 B가 독립이면 이미 선생님이 말할 때 많이 했는데 아까 B가 일어났는데도 A에 영향을 안 준 거지. 그럼 B가 안 일어났다고 해도 영향을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에 영향을 안 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얘네 둘이 독립이면 얘랑 얘도 독립이야. 알겠어? 또 그럼 그렇게 따지면 B 입장에서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일어났을 때 영향을 받지 않았어. 그치? 그러면 A가 안 일어난 거랑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거예요? A가 요렇게 A의 이 사건과 B도 독립이 돼요. 세트 사건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누구도 되겠어? 그렇지. 둘 다 이렇게 됐을 때도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독립이라고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A와 B가 독립이야 그러면 사실은 그 밑에 요 내용이 얘네들도 독립이라는 이 세트들이 숨겨져 있는 거고, 또 어떤 문제에서는 뭐 A의 6건과 B가 독립이야 이렇게 줄 때도 있어. 그럼 나머지가 또 따라다니는 거고.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독립인 애들의 세트들을 볼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독립은 선생님이 왜 했냐? 목이 왜 메이냐? 이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독립 시행의 확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 시행의 확률을 하러 가자. 알겠죠? 자, 독립 시행. 그러니까 독립 시행은 뭐냐면 계속 시행을 하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초콜릿 먹었다고 생각해봐. 한 15개 초콜릿 들었는데 은지 하나 먹고 민규 하나 먹고 현준이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계속 먹으면 뒤에 있는 애들은 앞에 애들한테 계속 영향을 받는 거지.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독립인 사건이 계속 시행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랑 갑자기 이제 어디를 갈 거냐면 카지노를 봅시다. 네, 여러분 카지노 가봤어요? 네, 안 가봤어요. 네, 여러분은 못 가요. 그래서 카지노 당연히 못 가시고요. 나중에 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정선밖에 못 가는데 거긴 가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옛날에 그 서울에 있는 호텔, 커이였나? 어디 호텔에 있는 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원래 내국인 출입 금지인데 왜 갔냐면 그때 무슨 영화 시사회 같은 게 당첨됐는데 영화가 카지노 관련된 영화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를 행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거기서 그렇게 배팅을 해보지도 못하고 구경만 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카지노를 아직은 가본 적이 없어서 갖고 선생님은 그렇게 못 봤는데 그래도 이제 무슨 게임 하는지는 아니까 여러분들과 다 같이 상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은 어떤 게 있냐면 그 이름이 뭔지는 몰라. 이렇게 구슬 하나를 이렇게 팅 던져.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돌아가는 뭐가 있어. 거기에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베팅을 할 수 있냐면요. 이게 홀이냐 짝이냐. 아니면 뭐 빨간색 칸에 들어갔냐 파란색 칸에 들어갔냐. 뭐 이런 거. 아니면 이게 뭐 0번부터 10번까지냐 11번부터 20번까지냐. 그게 번호가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번호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예 구체적인 번호에다 이렇게 베팅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구체적인 번호 이런 거 찍는 게 제일 뭐 이렇게 곱하기 배당이 높겠지. 그치? 선생님 잘 표현 잘 몰라. 그래서 그런 게 높겠지. 곱하기 받을 수 있는 배수가 더 높겠지. 근데 우리는 쉬운 거 합시다. 뭐 할 거냐면 홀짝에 걸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몇 판째 지금 진행이 됐냐면 9판째 진행이 됐어. 알겠어?
자 9판까지의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홀 나왔어. 두 번째 판에 홀 나왔어. 세 번째 판에 홀 나왔어. 네 번째 판에 홀 나왔어. 다섯 번째 홀 나왔고, 자 여섯 번째 홀이 나왔어. 일곱 번째 홀 나왔고, 여덟 번째 홀 나왔고, 자 아홉 번째 홀이 나온 상황이야. 자, 혹시 이런 판이 오면은 빨리 소 털고 나가셔야 돼요. 자, 열 판째 여러분 이제 배팅할 거예요. 자, 나는 홀에 건다. 손. 아, 요거밖에 없어? 오케이. 나는 짝에 건다. 손. 오케이. 자, 다 안 거는 사람들은 나는 도박을 안 하겠다. 오케이. 자, 홀에 거는 친구. 아까 홀에 걸었지? 왜 홀에 걸었어? 그냥 계속 홀만 나오니까. 아, 오늘 홀의 날인 것 같아. 홀만 계속 나와서. 혹시 아까 또 홀 누가 왜 홀에 걸었어? 이제 9번 연속 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홀에 무슨 특별한 장치가 있어요? 아, 의심이 간다. 뭐 사람들은 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아까 짝에 건 친구. 나는 짝 1에서 걸었다. 나 이제 짝 걸었다. 왜 걸었어? 자, 한번 나오지 아 이제 한 번 나올 때 됐다. 아까 산이도 짝에 걸었냐? 너 왜 걸었어? 아 이제 나올 때가 이렇게 9번 연속 홀은 진짜 엘바 아니야? 뭐 그지? 내가 볼 때 이미 어떤 사람 좀 벌어서 갔고 어떤 사람 다 털려서 갔을 거야. 그지? 내가 볼 때 한 3번만 연속해서 나와도 네 번째부터 후달리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지? 자 10번째 홀이 나왔을까 짝이 나왔을까? 거기다 걸어서. 네 여러분 구슬이 굴러갈 때 아 오늘 사람들이 홀에다 많이 걸었네. 자 그러면서 아 이제 짝 한 번 해서 뒷포스 뗄 때가 됐지. 그러면서 짝으로 들어가요. 아니요. 아니면 구슬이 돌면서 그래 오늘은 기분이야. 오늘은 끝까지 홀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홀로 이렇게 들어가요. 아니요. 아니죠. 아까 이제 민결이는 의심을 했을 뿐이야. 그지? 근데 우리가 항상 이거 얘기할 때는 특히 이제 수학에서 그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다 버튼을 삐딱 누르면 갑자기 홀로 굴러가고 두 번 누르면 짝으로 굴러 이런 장치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치? 아주 깨끗한.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에 홀이나 짝으로 들어가는 확률이 어떨까 얘들아? 사실은 똑같아. 앞에서부터 계속 2분의 1이었어. 그치? 심지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홀, 짝, 홀, 홀, 짝, 짝, 홀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바꿔가면서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 계속 2분의 1이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 10번 연속 짝이 나와도 다 뭐야? 2분의 1의 반복이었던 거야. 그치? 여러분 이거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도박사의 오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우연으로 생각했던 일이 자꾸 반복이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스토리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지. 야 오늘은 홀이 뭐가 될래나 보다. 내가 어제 꿈에 홀수만 그렇게 나오더니 뭐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 실제로는 네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독립시행 중인 거예요. 걔는. 알겠어요? 그래서 10번째 드디어 짝이 나올 때가 됐다. 사실은 그 공이 굴러간 상황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짝이 아니면 홀 2분의 1의 상황으로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확률 요 파트가 여러분 도박판에서 엄청 발전을 많이 했어요. 도박사들이 자기가 아는 수학자 아니면 이제 당대 최고의 수학자들한테 이런 게임이 있는데 어디다 베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상대적으로 기대값이 높은 걸 계산해줘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많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런데 발전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도박은 그만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러 갑시다. 그래서 뭐 하러 갈 거냐면 요거 할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사건이 계속 반복돼서 시행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샘플을 들었냐면 주사위를 던지고 있는 거지. 주사위를 몇 번 던질 거래? 4번 던질 거래. 주사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굴러가면 6분의 1의 확률로 어떤 특정한 눈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상황을 원하고 있냐면 1이라고 하는 눈이 2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1이 2번 나오고 나머지가 2번 또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1이 2번 나오려면 6분의 1. 그 다음에 또 1이 한 번 더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6분의 1이 아닌 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확률이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사실은 이게 여기서 확률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자 우리 뭐냐면 4번을 던지게 되면 선생님이 방금 한 것처럼 1 나오고 1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자 1이 나와. 그 다음 어떻게 돼?
안 나와. 그 다음에 나와, 안 나와. 이럴 수 있어. 또 어떤 것도 가능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와. 그 동그라미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X. 그 다음에 똥똥 X 이러고 가능하지. 그 다음 X 똥 X 똥 이러고 가능하지. 마지막 뭘까? XX 똥똥 이러고 가능하지. 이거 말고 다른 경우는 이제 없어. 4번 할 때는. 그래서 요 확률들이 지금 잘 보시면 여기 있는데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거? 얘는 어떻게 돼요? 6분의 그치 5가 먼저 나와. 그 다음에 6분의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6분의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만족하면서 서로 얘하고 전부 다 만족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해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하면 6분의 5에 6분의 5에 6분의 1에 6분의 1인데 이게 동시에 다 같이 한 번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질 건데 이런 계산 다시 말하면 6분의 1이 2번 6분의 5가 몇 번? 2번 일어나는 게 이게 확률이 끝이 아니라 그런 케이스가 지금 몇 개나 있었어? 6개나 있는 거야. 그럼 이 6가지도 우리가 그냥 다 이렇게 동그라미 XX 그려가지고 6개를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4번 시행을 하니까 4개의 칸이 있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2개를 어디다가 칠까를 고민하는 걸로도 셀 수 있어. 6을. 네. 그러면 이거 셀 때는 4P로 세는 거야? 4C로 세는 거야? C야. 왜?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똑같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컨비네이션 사용해서 이렇게 쓴다고. 선생님 그냥 이거 동그라미 XX 아까 하니까 신나던데 이거 왜 이렇게 안 하고 굳이 이거 조합기호를 씁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먼 미래를 봐야 돼. 우리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그때는 독립시행을 이렇게 4번 하는 게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할 거야. 그럼 이 칸 그릴 수 있겠어 없겠어? 똥똥 XX 이거 언제까지 그거 하고 있어? 그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조합기호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1의 눈이 2번 나와야 되니까 6분의 1 2번. 그렇다고 또 여기까지만 쓰고 여기를 안 쓰면 얘들아 어떻게 돼? 이 뒤에가 열린 거일 말이야. 안 썼어. 그러면 어떻게 돼? 1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2번 나와야 되는데 3번, 4번 나온 게 막 포함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절해줘야 돼. 1은 딱 2번. 1이 아닌 거 딱 2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곱해지고 앞에는 시행일수에서 1이 2번 나와야 되니까 이 주인공 확률이 2번 들어가야 되니까 동그라미 2개를 어디다 쓸까를 고민한 이 조합기호가 이렇게 붙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제 공식으로 알려줄게. 어떻게 되냐면 n번 시행할 거야. 지금 여기서도 몇 번 시행했어? 4번. 주사위 4번 던진 거야. 그럼 여기는 n번 던질 거야. 그럼 그때 주인공이 R번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 몇 번 일어난 거야? 2번. 그러면 그때 이렇게 조합 기호를 써서 이 칸, 동그라미 X를 그린 이 칸의 개수를 셀 수 있고 주인공 확률을 선생님이 P라고 적을 거야. 그러면 P는 몇 번 일어나야 돼? 지금 여기 NCR로 썼으면 R번 일어나야 돼. 그리고 반드시 이 뒤에다가 적어줘야 되지. P가 아닌 걸 적어야 되는 거지, 그치? 선생님이 만약 걔를 Q라고 하는 확률이라고 적었어. 그러면 요거는 몇 번 일어나야 돼? N-R번. 지금 얘는 여기가 2번이고 여기는 4 빼기 2라서 2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근데 지금 Q는 원래 없었던 말인데 선생님이 붙인 거잖아, 그치? 다시 설명을 좀 해주자. Q는 P가 아닐 확률이지. 어떻게 계산하면 돼? Q는 그렇지. 전체가 얼마인데 확률? 1에서 누구를 뺀다? P를 뺀다. 요렇게 적어줘야 맞겠지. 그래서 이게 우리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 예시 밑에 바로 나와 있죠. 우리 교과서에. 어디 보자. 여기 있죠.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NCR, P의 R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Q라고 안 쓰고 그냥 1-P라고 썼지? 이렇게 써도 되죠? 그거에 N-R번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요렇게 됩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 독립인 어떤 사건에서 걔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스포츠를 또 하러 가죠. 이게 뭐요? 클레이 사격. 클레이 사격이 뭔지 알아? 아 몰라? 이렇게
어디서 뭐가 평 하고 하면 원반이 이렇게 평 발사가 되면 그걸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격을 해가지고 걔를 딱 맞추는 올림픽 경기 때 그럴 때 본 적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게 있어. 근데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이런 클레이 사격 선수가 날아오르는 표적을 맞힐 확률은 5분의 4라고 한다. 근데 얘가 세 발을 쏘았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가 가려졌네. 자, 그 세 발을 쏘았을 때, 자, 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한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이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생각? 선생님 보세요. 클레이 사격 선수가 쏴서 맞춰야 되잖아. 첫 발 못 맞추고 두 번째 못 맞추면 멘탈에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 맞추기 쉽지가 않아.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네, 없어요. 이 문제는. 그죠? 이거는 문제를 푸는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현실감 있게 푸시면 안 되고, 얘는 딱 고정된 거야. 뭐야? 날아오르는 표적을 맞출 확률은 5분의 4로 딱 고정된 거야. 알겠지? 네. 네. 어제 야구가 아주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하나가 완전 이기는 하다가 4대 빵이었다가 4대 1로 들어왔는데 김영웅이 3점 해가지고 4대 4가 되고, 그 다음 타석에서 김영웅이 다시 3점 홈런을 쳐가지고 그렇게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멘탈을 생각하면 돼, 안 돼? 진짜 선생님은 기대도 안 하고 있다가 선생님 삼성팬이니까 이게 문제야. 선생님 대학 딴소리 하면 안 돼. 대학 처음 갔을 때 선생님 20살 이때 그때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삼성 맨날 우승하던 시절, 왕조 시절. 나이가 나. 자, 그래가지고는 그때 오승환이 맨날 그냥 올라오면 그냥 절대 안 지던 그때.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때 삼성을 응원하는 바람에 선생님은 대구에 아무 연고가 없는데 어쩌다가 우리 엄마는 누구를 응원했는 줄 알아? 두산을 응원했어. 왜 했는 줄 알아? 그때 지금은 어디가 있지? 두산에 양의지 선수가 있잖아. 나랑 이름이 비슷하다고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꼭 응원을 했어. 아무튼 어제 그래서 선생님 야구 안 챙겨 보거든. 그래서 어제 누워 있다가 그러고서 결과를 봤죠. 응원하던 사람 진짜 재밌었다. 그치? 이제 삼성이랑 하나 마지막 이제 한 경기 남았거든요. 만약에 삼성이 이기면 끝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기면 이제 끝판 갑니다. 네.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 그거 하죠. 자, 이거 합시다. 자, 표적을 2번 맞추래요. 2번. 그러면은 얘는 원래 같으면 어떻게 돼? 3발 쏘는 거니까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까처럼 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해야 돼? 3발을 쏠 때 2번 맞추니까 똥 X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사실 이거 몇 개 안 돼요. 똥 X 똥 그 다음에 X 똥 뭐 이거밖에 안 되지? 2번 맞추는 거, 그 3가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조합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해보면 3번 시행을 하는데 주인공 상황이 몇 번 일어나야 돼? 그렇지, 2번 맞추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걔를 조합으로 개수를 해주고 주인공 확률이 몇 번 일어나야 돼? 2번. 그 다음에 주인공이 아닌 게 몇 번 일어나야 돼? 한 번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지. 자, 주인공 확률이 얼마야? 5분의 4. 그럼 주인공 이게 안 일어날 확률은? 그렇지. 그래서 얘가 계산이고 2번의 계산. 1번의 계산. 자, 2번 풀어봅시다. 얘는요, 표적을 한 번도 맞추지 못한대. 그러면 3번 시행하는데 표적을 한 번도 못 맞춰. 그러니까 몇 번 맞췄단 얘기야? 빵번 맞춘 거야. 그럼 주인공이 몇 번? 빵번. 주인공 아닌 게 몇 번? 이렇게 되는 거지. 주인공은 5분의 4. 이게 아닌가? 5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되게 당연하죠. 표적을 못 맞춰? 야, 그럼 못 맞추니까 5분의 1. 그 다음도 못 맞추니까 5분의 1. 그 다음도 못 맞추니까 5분의 1. 이런 경우는 한 가지잖아. 앞에 조합기호 쓸 필요도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바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승률 얘기도 나와요. 승률이 60%인 바둑 기사가
5번의 대국. 우리가 5판 경기를 하는 거를 대국이라고 하거든. 그 경기를 대국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4번 이상. 그럼 이거는 이 말을 잘 분석하는 것도 시작해야 돼. 4번 이상이 뭘 말하는 거야, 얘들아? 4번 이기는 거. 그 다음에 5번 이기는 게 같이 들어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도 계산할 때 4번 계산하고 5번 계산해서 걔네들 어떻게 해야 돼? 합쳐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4번 이기는 거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 지금 몇 판 하는 거야? 5판 중에서 4판 이겨야 돼. 이기는 확률이 얼마야? 그렇지. 승률이 60% 그랬으니까 이 퍼가 확률을 표현한 거야. 100분의 60, 10분의 6, 뭐 5분의 3, 뭐 해주셔도 상관없죠. 5분의 3, 뭐 이렇게 들어가. 그럼 이게 몇 번? 4번. 그 다음에 뒤에 뭐 해줘야 돼? 반드시? 5분의? 2가 몇 번? 이렇게 반드시 써줘야 돼. 안 끝났죠? 이건 4번이야. 5번 다 이길 수도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돼? 5CO. 사실은 이제 써도 안 써도 상관없는. 그리고 5분의 3은 그럼 몇 번이야? 5번. 5분의 2는 몇 번이야? 빵번. 그래서 결국에 이것만 계산한 그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계산, 최종 계산. 네, 2개 더 해야 되지. 4번 이길 때, 5번 이길 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이 선수가 3발을 쏘았을 때 와우, 적어도 한 발. 적어도 한 발이 무슨 말이야? 적어도 한 발. 맞춰야 되네. 그럼 적어도 한 발. 한 발 맞춘다. 그 다음에 2발 맞춘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몇 개 계산해야 돼? 이렇게 3개를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더해주면 돼. 자, 그런데 우리는 알아. 앞에서부터 많이 했어. 어떤 게 있냐면 어차피 3판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한 발, 2발, 3발. 야, 이거 말고 무슨 경우밖에 없어? 그치? 하나도 못 맞춘 그거밖에 경우가 없잖아, 그치?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1에서 빵번 맞춘 거를 빼도 되는 거지. 자, 이런 문제 풀 때 뭐 해야 된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0번한 거 쭉 계산한 다음에 1 안 빼는 애들이 진짜 많다,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옆에다가 나 이렇게 풀 거야 라고 적어주고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는 1에서 뺄 거다. 빵번 맞춘다는 건 3발 쏘는데 주인공이 빵번 돼야 되고, 맞출 확률이 몇 번이야? 빵번. 안 맞출 확률이 몇 번이야? 그럼 맞출 확률이 뭐야? 4분의 3. 못 맞출 확률? 그쵸. 이거 해서 1에서 반드시 빼주셔야 돼요. 안 빼는 애들 진짜 많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헷갈린 문제 풀수록 자기가 다 풀었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단원 숙제가 나오고 대단원 숙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다음 달에 해야 되죠. 왜냐면 지도 나가려면 여기 숙제 검사할 시간이 없어. 일단 오늘이 언제야? 20. 오늘이 3일. 그러면 여러분, 근데 이거 숙제 뒤로 미루면 어차피 숙제가 쌓여가지고 한 번에 검사할 확률이 높아져요. 알겠죠? 네. 선생님 11월 3일로 할게요. 여기 B타임, 중단원, 대단원. 11월 3일, 중단원, 대단원. 둘 다. 11월 3일 월요일. 그날 혹시 학교 안 오니? 오는 날 맞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책을 덮었어? 누가 끝낸대? 난 끝낼 생각이 없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언제 갔지? 통계로 갑니다. 와. 어딨지? 하하하.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하는 활동이 저 옆에 1학기 때 적어놓은 이 칠판에 있는 그 내용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통계단원 내용 전체예요. 이게 다예요. 이거밖에 안 돼요.
왜? 무서워? 아 그렇지 않죠. 괴상하게 생긴 거는 많긴 하지, 그치? 근데 그거는 그냥 처음 봐서 괴상하게 느끼는 거지 실제로 이런 파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웃기냐면 통계 파트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학하고 제일 좀 이렇게 비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떨어져 있어 통계가. 왜 그러냐면 우리 수학 교과서에서 뭘 가르치기만 하면 그렇게 그 증명을 해주잖아, 그지? 야 이건 이래서 된 거야, 이건 이렇게 된 거야. 그 근거를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그런 거는 안 쳐다보고 공식만 쳐다봐서 그 정승대 선생님이 맨날 화를 내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러분 처음으로 수학 교과서에서 안 알려줌을 하시는 파트가 여기 통계입니다. 예, 공식은 알려주고요.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그럼 그 얘기는 그냥 묻지 말고 써. 그 얘기야.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그래서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재밌게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 어려워요 하는 친구도 있는데 3단원은 오히려 쉽습니다. 어려운 건 2단원이에요. 아까 2단원이 훨씬 어려웠던 거예요. 3단원 쉬워요. 근데 이제 처음에 뭐가 어렵냐면 용어가 생소합니다. 용어가 익숙해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만 외우지 말고 자꾸 용어를 써가면서 여러분들 외우셔야 좋겠다. 자 여기 보세요. 동전을 2개 던져요. 앞 아니면 뒤가 있겠죠. 그래서 나보고 2개를 던지니까 그때 생기는 표본 공간 S를 써라 라고 했어요. 표본 공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사건의 경우들을 다 이렇게 적어서 집합 안에다 넣어주는 거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 눈 1, 2, 3, 4, 5, 6 그거 이렇게 집합계열에 넣으면 그게 표본 공간 S였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집합을 말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동전을 던지고 있고 2개를 던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앞을 왜 H라고 써? 헤드. 이거 얘기한 적 있다, 그치? 예. 뒤는 뭐라고 쓰지? 테일 T. 그래서 앞. 그 다음 어떤 거 있어? HT. 앞뒤. 그 다음 또 뭐 있어? 오, 뒤야. 그 다음에 TT. 이건 뒤디라고 안 하고 뭐야? TT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동전을 2개 던질 때 앞면의 개수에만 선생님이 집중을 해보면 앞면이 자 얘는 몇 개가 나오는 경우야? 2개가 나오는 경우야. 자 얘는 앞면이 몇 개가 나오는 경우야? 1개가 나오는 경우야. 얘는 앞면이 몇 개가 나오는 경우야? 1개가 나오는 경우야. 자 얘는 앞면이 몇 개가 나오는 경우야? 0개가 나오는 경우야. 내가 어떤 사건을 계획을 한 다음에 만든 다음에 그게 뭐 앞면이 나오는 개수에다 집중하라고 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숫자로 매칭이 되지. 앞면 2개, 앞면 1개, 앞면 0개. 뭐 뒷면도 마찬가지지, 그치? 뒷면 2개, 뒷면 1개, 뒷면 0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몇 개로 이렇게 대응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씩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야.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금 뭐 했냐면 확률 변수 x라는 표현 많이 쓸 거야. y도 쓰고 z도 써.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놨냐면 동전의 앞면의 개수라고 놓은 거야. 그러면 방금 동전 2개 던질 때 앞면의 개수가 될 수 있었던 게 뭐였어? 숫자가 2, 1, 빵 있었지. 걔네가 확률 변수 x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 2개가 나올 확률, 1개가 나올 확률, 0개가 나올 확률.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는 걸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확률 변수는 대문자 써요. x, y, z 뭐 필요한 거 갖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뭐 몇 개 그러면 그거를 숫자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거를 막 일반화해서 지칭할 때는 이렇게 소문자를 써가지고 지칭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본 공간에서 뭔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확률 변수를 뭐라고 딱 정해주는지에 따라서 3, 2, 1, 0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대응되게 할 수 있는 그 표현
이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제일 어려운 파트 하나 한 거고요. 자, 그럼 이런 거 아주 쉬워요. 파란 공 4개, 빨간 공 5개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빨간 몇 개 꺼낼 거냐면 4개 꺼낼 건데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 그러니까 빨간 공을 4개를 꺼낼 때 빨간 공이 몇 개가 껴들어올 수 있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돼요? 4개 다 빨간 간. 그 다음 3개.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혹시 빵 돼? 네, 빨강이 빵이 됐다는 건 파랑이 몇 개 골라졌다는 거야? 4개. 만약에 문제에서 여러분 파란 공이 3개밖에 없어. 하나 없어. 그럼 이때는 빨간 공 빵개 돼야 안 돼? 이건 안 돼. 그치? 그때는 얘는 안 되고 한 개까지만 되는 거 있지?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보고 우리가 확률 변수 얘기를 합니다. 1번까지 했다고 했어, 저거.